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저희 또 까무룩 한숨 잤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녹음하러 집을 출발을 했다가 날씨가 이렇게 좋았어? 하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이 좋은 날씨가 좀 아깝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는 녹음실 같은 데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의 날씨를 일단 좀 많이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햇볕도 좀 쬐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공원 산책을 하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햇볕 쬐고 바람 쐬면 집에 들어오면 졸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실에서 한숨 자고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알아? 아까 마이크 켜놔서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나요? 네. 오늘 공원 갔더니 좋은 날씨 속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분들, 꽃구경하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아주 분위기가 부드럽고 평화롭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는 1년에 그렇게 길지가 않죠. 이럴 때는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 밖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꼭 거창한 피크닉이나 소풍, 저희가 구분법을 말씀드렸죠. 샌드위치를 싸가면 피크닉, 김밥을 싸가면 소풍. 그렇죠. 너무 거창한 피크닉이나 소풍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나무가 좀 우거진 곳, 벤치가 있는 곳, 작은 공원이 있는 곳이나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잠깐 좀 느긋하게 목적 없이 앉아서 바람 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그런 계절이죠. 맞아요. 이맘때의 이 공기와 햇볕과 바람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또 야근을 하게 되어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어제는 청주 독서대전에 가느라고 우리가 청주까지 갔잖아요. 어제 또 빗길을 뚫고 청주까지 갔다 와서 오늘의 이 화창한 날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네요. 맞아요. 어제는 즐거운 어른 이옥선 작가와 함께 북토크를 하는 행사여서 이옥선 작가는 부산에서부터 KTX를 타고 오송역으로 오고 저희는 서울에서부터 차를 가지고 오송역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오창 호수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둘톡에서 청주 독서대전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기에 톡토로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서울에서 이동을 해서 갔지만 서울에 계시는 톡토로들이 아주 많이 청주까지 와주셨고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창원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저희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편지도 건네주시고 또 인사해주시고 책에 사인도 받으셔서 굉장히 반갑게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톡토로들을 뵈어서 참 기뻤고 반가웠고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사인 받는데 어떤 참 인상이 좋은 남토로님이 계셨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남토로가 먼저 여들톡을 잘 듣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톡권을 해서 맞아요. 같이 강연을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덕담을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여들톡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톡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은 참
사이가 좋아 보이고 맞아요. 좀 든든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책을 추천해서 읽을 수 있고 매주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커플이나 부부가 같이 들으러 왔을 경우에 이옥선 작가님이 또 남자분의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이고 이 와이프 따라서 이런 데 오는 사람은 좋은 남편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게다가 먼저 여둘톡을 듣고 여자친구에게 톡권을 한 분을 어제 만나서 또 굉장히 저희가 셋이서 막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작년부터 정해져 있던 거여서 청주에 가면 뭐 할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장고를 개방해 놓아서 아주 유명하대던데 거길 가볼까? 뭐 청주에 맛있는 데는 이렇게 저렇게 톡토로들이 추천을 해줬어. 그러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간과했던 것은 이때가 톡토로 투게더 준비로 아주 바쁠 때라서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 가게 된 거죠. 뭐 오늘 녹음이 아니라도 요즘 거의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시달린다고 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잘 하고 싶은 행사 준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렇죠. 즐겁지만 또 분주하게 다음 주에 있을 톡토로 투게더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낮광과는 달리 청주를 즐길 틈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가는데도 3시간 오는데도 거의 3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청주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다시 방문해서 우리 톡토로들이 추천해 주셨던 맛집들 특히 이제 제가 꼭 가야겠다 생각한 호떡집 있죠. 네,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송역에 이옥선 작가를 모셔다 드리고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 씨가 문득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셋이 강연을 하기 전에 이게 공적인 큰 행사다 보니까 성범죄 기록 조회 동의서를 미리 셋 다 받았죠. 그렇죠.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에 항상 서명을 해서 보내는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새삼스럽게 이 오창 호수도서관에서 많은 톡토로들, 독자들과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순식간에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강연이나 북토크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저희 셋이서 같이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고 행사 전후로 참여하신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선물도 받고 먹을 것도 막 챙겨주시고 식당도 추천해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정말 강연자라는 이 신분으로 강연장에 오시는 청중들과 되게 단기간에 친밀감을 쌓기가 아주 쉽구나. 그리고 특히나 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강연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류하려는 그런 식의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잘못 이용되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우 씨가 이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를 강연자에게 받자는 이런 규칙은 누가 처음 제안했을까? 그 사람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톡토로들이 주신 호두과자와 초콜릿 등등을 먹으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새삼스럽게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톡토로 투게더 3 바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죠. 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건국대학교 세천연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5시가 시작 시간이라고 해서 딱 맞춰서 출발하시면 조금 늦으실 것 같고요. 이 건국대학교 세천연관이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 예상한 시각보다 조금 20분 정도 여유 있게 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매 내역과 신분증 꼭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를 축하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화환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톡토로 투게더 와보신 톡토로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둘 애드 그동안 진행했던 광고에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푸짐하게 선물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에코백 같은 거 가져오셔서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마음껏 나대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퀴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예습하시려면 톡토로 투게더 2 94화였죠. 공개 방송을 녹음해서 업로드했던 편을 참고하시면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도 안타까워하고 계신 톡토로가 계시다면 항상 임박해서 취소표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스24 티켓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아마 공연 3일 전부터인가는 취소 수수료가 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요일 정도까지 취소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한 장은 구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톡토로 투게더 3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바쁘게 톡토로 투게더 준비를 하면서도 최근 한 몇 주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청소입니다. 네. 아마 계절이 바뀌고 이제 따뜻해지면서 집 정리정돈하고 계시는 톡토로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도 따뜻해지기 시작한 시기부터 좀 열심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와 정리정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5화는 미래로 가는 대청소입니다. 톡간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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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번의 대청소는 지난 몇 년간의 대청소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본격적이랄까요? 청소 이전에 물건을 많이 집에서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가 되려면 먼저 사실 짐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좀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선우 씨가, 우리 맥시멀리스트 선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제가 요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우리 아이를 맡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차이인 게 우리가 같이 산 지가 올해로 10년 차잖아요. 2016년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아,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많이 쌓인 것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10년 맞이 대청소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번의 대청소가 좀 다른 점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가장 위험 요소랄까요? 가장 잘 부딪히는 부분이 물건의 양과 물건을 대하는 태도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곤 했어요. 그 다툼의 내용과 양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마 아직도 안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의 공저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크고 작게 싸웠던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어요. 물건에 대한 철학 차이. 보통 우리가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북토크를 하면 안녕하세요. 8살에서 청소와 정리를 맡고 있는 집요정 도비 김하나입니다. 저는 요리와 어지르기를 맡고 있는 파괴지왕 황선우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하죠. 네. 선우 씨의 주된 파트는 우리 집에서는 음식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죠. 음식을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또 그것을 먹고 저는 살아가는 거니까 저를 살리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깨끗하게 다음에 또 요리를 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주방을 소독하고 정리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와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딴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청소 무슨 관공처럼 청소 집착인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있어. 선우 씨에 비해서는 정돈된 상태를 더 지향하고 그리고 물건을 되도록 적게 드리려고 하고 그 물건을 꼼꼼히 관리해서 오래 쓰려고 하는 타입인 정도인 건데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뭘 청소를 하고 그리고 선우 씨한테 이걸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부탁하고 또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아서 짜증을 내고, 그럼 선우 씨는 그렇게 짜증낼 거면 청소하지 마. 나는 청소 안 해도 잘 살아.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못되게 말하진 않았지. 나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나는 나름대로 청소 정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것의 효용에 대해서 너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정리라는 것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현상유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고 좀 끝없는 시지프 신화처럼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 선우 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죠? 우리가 이사를 들어갈 때쯤에 새 집에 들어갔던 선우 씨의 친구가 있어요. 나 뭔 얘기 하려나 했어. 근데 이 친구의 어떤 그 어지름력도 선우 씨와 좀 비등비등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집 자체가 깨끗하지만 물건이 워낙 많고 정리를 잘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식탁 위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다거나 뭐 소파라든가 테이블 위에 물건이 다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최근에 선우 씨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도 썼지만 한 집에서 이사를 안 가고 오래 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좀 짐이 늘어나게 마련이기는 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바쁘고 출장도 잦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작정하고 집에 들러붙어서 막 정리를 하지 않으면 되게 카오스를 향해 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외향인들이죠. 밖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적죠. 그리고 하나 씨가 정리 정돈을 저보다 훨씬 더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천천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눈에 너무 많은 물건이 보이는 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본인에게 되게 힘든 자극인 거죠. 근데 저나 그 친구 같은 외향인의 약간 둔감한 타입들은 그게 그렇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별로 진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곳에서도 잘 지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적층되어서 어떤 도를 넘은 모습을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충격 상태에 빠진 거지. 그게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게 되는 어떤 타격감이 있는 거야. 그래,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제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이 되게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제가 가서 이제 조금 치워주려고 심지어 제가 조금 치워주려고 했지만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옮겨놓을 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것들 좀 제자리를 찾아줘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백이 있어야 이거를 옮겨놓고 좀 말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냥 테트리스 자체가 불가능하게 꽉 찬. 그거를 보고 돌아와서 약간 며칠 동안 제가 좀 알았죠. 약간 눈이 살짝 풀린 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거의 비슷했던 모습에서 10년간의 어떤 다른 길로 나아간 자신의 평행우주를 보고 돌아온 그런 느낌으로. 근데 거기에 마치 계시처럼 톡토로 여러분은 세면대를 깨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 보면은 선우 씨가 살고 있던 상수동 집에 세면대가 뭔가 무거운 걸 떨어뜨렸는지 깨어져서 그걸 제가 이제 갈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세면대가 깨어진 것을 평생 처음 봤었어요. 나는 그때는 뭐가 떨어졌는지 기억이 나요. 딥티크에 굉장히 무거운 유리로 된 케이스에 든 바디 스크럽 제품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떨어뜨려서 그게 세면대에 부딪혀서 깨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구멍이 뻥 뚫렸었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세면대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떨어뜨려서 세면대에 금이 갈 정도면은 그걸 깜짝 놀라면서 그 사건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할 텐데 선우 씨는 집안에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물건도 정말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분명 선우 씨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리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아, 그렇죠. 크게 떨어뜨렸지만 깨지진 않았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겠죠. 그래서 저희 집 세면대에 금이가 있고 금이 간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열심히 청소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물때나 여러 가지가 껴서 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세면대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계시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내 영혼의 반쪽이야. 무슨 소설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깨달았는지 선우 씨가 그때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다기보다 철학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를 대하는 것이 그 전에는 나는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요즘은 고마워. 그치. 아니 나는 혼자 냅두면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한 사람인데 김하나가 나에게 제어를 해주고 있었구나. 우리 집에 어떤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었네.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은 거죠. 예전에 선우 씨 엄마 안예스 형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저희 책을 읽으신 거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봤더니 선우 씨가 물건이 너무 많고 어지러워서 제가 치우고 이러다가 둘이 싸움이 막 붙었다. 이런 부분을 읽고는 그때 이제 어머니를 배웠을 때 그게 우리가 엄마들이랑 넷이서 만나서 뭐 공연을 같이 봤나? 그러고 이제 각자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헤어질 때였어. 근데 헤어질 때쯤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갑자기 하나를 부르더니 돌아서시더니 이렇게 하나야 선우도 기다리면 다 한다. 다 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깨달았죠. 어머니 10년이었어요. 10년을 기다리니까 하는군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선우 씨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미니멀리스트가 된다거나 청소 머신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가 딱 바뀌니까 제가 그냥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만 해도 안 그래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했다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마도 선우 씨도 밥을 해줬는데 뭐 맛이 있네 없네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맛있다 하면서 먹는 사람한테 더 먹을 걸 해주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씨는 같이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라는 거. 깨끗한 집에는 갔다 오면 이 집은 되게 깨끗하네. 근데 되게 지저분한 집에 갔다 오니까 아휴 나도 저렇게 되겠어 이러면서 자극을 받는다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우 씨는 항상 선우 씨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거울 치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너무 뛰어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보다는 저랑 되게 비슷한데 그게 좀 부끄럽게 저를 자극하는 그런 공감 가는 인물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좀 삶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더러운 집 투어를 좀 다니고 싶다. 아니 그냥 그 친구 집에 또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날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청소기만 좀 돌려줬어요. 청소기도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고양이 털 너무 많이 끼면은 앞에 헤드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흡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길래 이제 그 부분을 좀 빼내가지고 이제 흡입만 되게 만들어서 그냥 청소기 조금 밀어주고 청소기를 밀기 위해서 약간의 그냥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만 조금 정리를 해줬는데 친구가 너무 해맑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우미 아줌마 왔다 갔을 때보다 더 깨끗하다고.
이게 너무 효용감이 드는 거야, 나도. 그래서 언제 또 가서 한번 치워주지? 이런 생각을, 심지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선우 씨가 요즘 전담을 해서 맡고 있는 정리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 담당과 더불어 집에서 빨래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빨래하고 이제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고 이런 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그걸 맡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옷이 더 많죠, 하나 씨보다. 그리고 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옷을 잘 못 찾아. 아니, 옷 관리를 그렇게 귀찮아요. 맞아. 빨래도 귀찮아하고 좀 그런 편인데 선우 씨가 빨래를 정말 열심히 잘 돌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옷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제 옷이 너무 이렇게 넘쳐나는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근데 그 깨달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쵸. 저희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도 한동안은 당근마켓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뭐 안 입는 옷 이런 거를 당근으로 열심히 팔았었는데, 이 당근의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투여된다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좀 보기 좋게 사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잡지 에디터 출신이다 보니까 사진이 좀 상세해야 되거든. 사진을 안 찍을 거면 몰라도 찍을 거면은 그래도 앞면, 뒷면, 뭐 이렇게 측면 여러 앵글로 여기 이제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 하나를 이제 잘 보이게 어디 걸어놓고 찍어서 살짝 뭐 보정 같은 것도 해서 올리는 작업이 어느 순간 이후로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걸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구매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해결하고 싶은 물건은 물건대로 계속 있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누가 언제 나타나서 구매를 해갈지 모르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채팅으로 응대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이 가격을 흥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속을 제대로 빨리 안 잡는다거나 할 때 나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거기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약간 사기꾼도 있었잖아요. 그쵸. 옷이 찢어졌나? 하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맞아요. 팔았던. 사기치고 저에게 판매를 하고 개폭을 한, 계정 폭발을 시킨 그런 악성 사용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당근마켓에 이제 좀 상처를 입고 약간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 친구 하나가, 그 친구도 옷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자기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떤 앱을 알게 돼서 거기다가 옷을 좀 팔아봤더니 생각보다 쏠쏠하게 돈도 벌었다.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앱에서 뭐 광고료 같은 거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친구의 추천으로 가입을 해서 옷을 좀 보내봤는데 장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차란이라는 이름의 앱이고. 차란? 네네. 차라란 할 때 차란. 그리고 저는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김숙 씨가 광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내가 내 옷장 정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튼튼한 이 가방을 보내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옷을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옷을 선별하고 구분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판매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옷에 관해서는 그 앱의 운영자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올려주는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앱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용자들이 그 옷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럼 수수료를 내나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옷이 3만 원에 팔린다. 그러면 10,000원 정도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만약에 당근에서 3만 원에 옷을 팔면 3만 원을 다 내가 가지기는 하지만 내가 그 옷이 팔리기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이 공간적인 부담은 줄지 않잖아요. 근데 차란의 좋은 점은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 결정한 순간에 일단 수거를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집안에서 내보낼 수가 있군요. 그렇지. 그건 옷장이 크다. 그 순간 바로 가벼워진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옷방은 지금 선우 씨가
굉장히 많은 옷을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옷이 정말 빽빽하고 막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여백들이 곳곳에 생겨 있죠. 상당히 헐거워져서 되게 보기 좋죠. 바람이 드나드는 그런 옷장이 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도 있어요. 이 차란의 단점은 브랜드 의류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세 옷이다 이런 거는 아예 매입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3번에 걸쳐서 옷을 보내봤는데 생각보다 이 옷을 검수하는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상태의 옷인데 뭐 깨끗하지 않다 아니면 낡았다 이런 이유로 판매 불가로 분류된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옷에 대해서는 이거를 기부를 할지 아니면 무게 단위로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할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할지 그거를 옷을 보낸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우 씨는 뭘 선택하나요? 저는 한 번은 그냥 무게 단위 판매를 선택을 했고요. 한 번은 이제 다시 회수를 받아가지고 기부 옵션은 요새 안 된다고 돼 있었어. 그래서 다시 받아서 그거를 우리 동네 구딜 스토어에다 기부를 했죠. 구딜 스토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저희는 참 자주 갑니다. 저도 지금 책을 정리하는데 열을 쏟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구딜 스토어에 드나드는 것을 좀 습관화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죠. 우리 집에서 덜 쓰는 물건들 아직 쓸 수 있는데 그 물건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순환시킨다는 느낌이 드니까 참 좋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차란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검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려요? 지금 제가 최근에 한번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거의 새 보따리를 보냈나? 그거 아직도 검수 중이에요. 한 2주 넘었죠. 2, 3주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는 이제 겨울옷을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어서 겨울옷을 잔뜩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검수가 한 2, 3주 걸려버리니까 구매자들이 보기에 이제 겨울옷을 안 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겠죠. 그럼 저에게 이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선우 씨 차란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나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워낙에 이제 옷을 좀 많이 보냈다 보니까 생각 없이 저번에 보낸 옷이 이제 검수가 끝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20만 원이 넘는 거야. 쌓인 돈이. 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팔린 돈이 아니라 선우 씨에게 들어온 돈이? 그걸 모르겠네. 아니, 이게 팔린 금액인지 여기서 잠깐만 정산 신청을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 나한테 들어온 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이 다 판매되고 나서 저한테 분배되는 돈? 뭐 예를 들면은 뭐 7대3 이렇게 차란이랑 저랑 수익을 분배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들어온 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꽤나 쏠쏠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또 효과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옷에다 돈을 참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제가 당근마켓을 하면서 얻게 된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소위 명품에 대한 그 럭셔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많이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당근에 뭐 우리가 굉장히 막 멋진 광고 비주얼로 사진을 찍어놨을 때 아니면은 되게 근사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막 그 제품을 들고 있을 때 되게 갖고 싶어지던 그런 환상과 욕망을 자극하던 물건이 당근마켓에 그냥 보통 생활감이 있는 보통 사람의 집 공간에서 그렇게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덩그러니 사진에 찍어서 올라오는 경우에 그 물건이 그렇게까지 갖고 싶어지지 않는 경험을 몇 번을 했었거든요. 선우 씨가 물건의 쌩얼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쌩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환상과 욕망을 투영해서 이 럭셔리 산업이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돼서 약간의 거리두기가 가능했는데 이런 중고 의류 사입 앱을 통해서 내 옷을 한번 판매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쏠쏠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그동안 옷에 돈을 많이 쓴 거지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아 진짜로 절제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는 사야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로 좋네요. 스스로를 좀 교육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선우 씨가 옷 담당이라면 저는 책 담당입니다. 저는 물건을 적게 가지기를 늘 소망하지만 책에 대해서는 사고 싶은 책을 망설이지 않고 좀 잘 사는 편이고 그래서 못 읽은 채 쌓아두는 책들도 많죠. 그리고 책은 많이 있어도 그게 저에게 정신이 산란스럽거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빛 종소리 쓰고 참고도서를 너무 많이 갖다 놓고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책들, 지인이 보내주신 책들 이런 책들과 검토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책들이 점점 너무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책장이 수납할 수 있는 양보다 명백하게 책이 너무 많아서 대대적으로 책을 바깥으로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선우 씨에게 차란이 있다면 저에게는 알라딘 책 팔기 중고 가방이 있습니다.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중고 가방이라고 쳐보면은 14,900원짜리 어떤 비닐 가방이 있어요. 이 14,900원은 여기다가 책을 담아서 알라딘에 보내면 책이 팔렸을 때 다시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책 가방에 대한 보증금 같은 개념인 거죠. 이 가방에는 최대 20권까지 포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밑줄을 긋거나 귀퉁이를 접지 않은 깨끗한 책 그리고 출판사에서 증정본으로 받아서 증정 도장이 찍혀있는 그런 책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이 책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라딘 앱에서 책의 바코드를 찍어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그걸 찍어보고 책의 상태에 따라서 상중하를 내가 찍어보면은 예상 가격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20권까지 가방에 담아서 팔기 신청을 하면 집 앞에 내놓으면 그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차란도 시스템이 비슷해. 그리고 좋은 게 브랜드 옷만 사입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가가 어느 정도 투명하잖아요. 이 브랜드의 뭐 이 청바지는 대략 얼마. 그러니까 그 중고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줘요. 근데 내가 더 받고 싶다. 그럼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만약에 거기서 19,000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제한을 했는데 내가 더 받고 싶으면 2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또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낮춰서 15,000원. 이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근할 때 내가 생판 얼마에 팔 것인가 고민하는 에너지를 좀 덜어주는 거지. 지금 선우 씨가 차란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란의 단점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알라딘 중고 가방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입해서 또 차란 얘기를. 네, 계속 하십시오. 네. 이제 책 정리 얘기. 네. 근데 책의 이 비용은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매겨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예치금으로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쏠쏠한 것이 거기서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책을 그 예치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원하는 책을 왠지 공짜로 사는 느낌으로 또 책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책을 정리했지만 또 그만큼 책이 들어오곤 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굿윌 스토어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책을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굿윌 스토어에는 책 귀퉁이를 좀 접었거나 밑줄을 그었거나 증정도서라도 거기에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3박스 이상일 때는 수거를 방문 수거를 나와주시기도 합니다. 방문 수거 가능 지역인지 아닌지는 굿윌 스토어 앱에 들어가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톡토로 여러분들이 집에 유독 물건이 많은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을 수거하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면은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소형 폐가전 수거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뭐 드라이기라든가 카메라, 뭐 무선 주전자, 가습기 뭐 등등 이런 물건들이 고장이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기도 그렇고 이제 폐 물건으로 내놓으려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3개 이상이 되면 또 방문 수거로 나와요. 그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책 정리를 하면서 하나 씨가 사실 갖고 읽고 싶은 책들이 많잖아요. 뭐 다 각기 다른 사유로 뭐 이 책은 예전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 이거는 뭐 선물 받은 책, 뭐 이거는 지금 안 봤지만 나중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책 이렇게 이유를 부여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내놓으시나요? 베니테스 추기경의 원칙이죠. 콘클라베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야 한다. 우리 집도 우리의 책장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새기면서 정리를 하는데 근데 그 미래가 내가 언젠가 미래에 읽을 거니까 이걸 둬야지 라기보다는 책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그게 미래로 열린 창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를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그 책을 다시 사더라도 내가 몇 년간 계속 그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하면서 손을 안 대고 있었다면은 일단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관심사라든가 나의 독설의 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것을 내 앞을 가로막는 물체들처럼 책을 놓아두기보다는 책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느낌? 그리고 우리 둘 다 좋아하는 책인 마이클 키멜만의 우연한 걸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서가를 말하자면 예술적으로 가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서재 가꾸기를 정원 가꾸듯 했다. 정원에서 마른 잎이라든가 썩은 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뭘 뽑아내기도 하고 새로운 걸 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백이 있고 바람이 드나들어야 그 정원이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책장도 예전의 것들을 아집으로 붙들고 있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또 간직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장으로 만드는 작업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선우 씨는 옷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옷장은 미래로 가진 않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옷장은 하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옷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저도 굉장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옷들을 보다 보면 과거의 어떤 나의 행태들의 결과물을 내가 짊어지고 살고 있구나 싶은 게 사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쇼핑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샀던 옷들이 지금 많이 정리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분으로 쇼핑을 했던 옷들은 또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게 요걸 입고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아니면 뭐 요때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을 만났지. 요때 내가 이 옷 입고 참 예뻤지. 막 이런 추억 여행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옷을 과거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옷을 현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이 옷이 내가 요즘 자주 입는가, 손이 잘 가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체형이나 추구미, 내가 잘 입는 스타일에 조화로운가. 옷을 옷 자체로 보면 요거는 계속 잘 입겠다. 요거는 이제 좀 안 입겠다. 이런 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옷을 정리해서 내보내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좀 비싸게 주고 산 좋은 브랜드 옷은 또 내놓기가 아까워요. 지금은 안 입지만 나중에 또 입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이거는 앞으로도 안 입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1년은 조금 너무 엄격한 것 같고 한 2년 2년 정도 안 입었으면 이제 안 입는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조금은 관대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1년은 너무 박해요. 이 옷이 있었는데 지난 계절에 안 입고 지나갔네. 이럴 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도 그럴 때들이 종종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옷이 정말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원흉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너무 많이 버리는 게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옷은 사서 오래 입고 그리고 내가 잘 안 입는다 싶으면 잘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든 나눠주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옷 관련해서 선우 씨가 톡토로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스팀 다리미를 스탠드형 좀 큰 거를 쓰다가 2번을 이제 교체를 했죠. 그러고 나서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스탠드형의 스팀 다리미는 쓰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림판을 놓고서 각을 잡아서 이렇게 눌러서 쓰는 그런 업소용 다리미 같은 거는 저는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크기에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핸디형 스팀 다리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그런 물건 새로 하나 사려고 그러면 뭐가 좋은지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좀 부탁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이제 어느 톡토로님이 톡토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나의 팔로워. 그분이 이제 뜨개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옷을 다렸다기보다는 뜨개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좀 예쁘게 정돈하는 용도로 쓰던 스팀 다리미가 있는데 뭐 요즘은 좀 사용을 안 하는 편이라 이거를 쓰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안 쓰신다면 받겠다 해서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브랜드가 뭐였죠? 저도 처음 접한 브랜드인데 독일제라고 해요. 보만이라는 브랜드의 핸디형 스팀 다리미. 찾아보니까 한 4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손에 쏙 들어오고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약간의 손 힘을 주면서 펼 수 있어서 오히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스탠드형보다 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그리고 스팀 다리미 쓰실 때는 이 물에 석회 성분이 하얗게 찌꺼기가 되어서 이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수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친구 집에 갔을 때 청소기 헤드가 꽉 막혀 있어서 흡입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도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선우 씨네 집에 있어서 제가 헤드를 다 분리 청소를 하고 쌩쌩 청소가 되게 만드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죠. 이렇게 가전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을 드릴 때는 보통은 그 물건의 쓰임새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좋은가, 나의 환경에 맞는가,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보고 나서 물건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게는 그냥 텀블러 같은 거라도 이게 크기가 적당하고 예쁘지만 내가 이걸 깨끗하게 잘 세척해서 쓸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닦을 수 있는 스타일인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더 쾌적하게 오래 그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특히나 계절 가전 같은 것들 내가 이것을 쓰지 않을 때 어디에 보관해 둘 것인가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 두어야 집의 수용 범위 안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까지 날씨가 막 추웠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그 등유난로를 지금까지도 넣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완전히 더워졌기 때문에 오늘 난로를 싹 닦아가지고 여러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싹 닦고 비닐을 씌워서
저희 집에 창고로 쓰이는 다용도실 구석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습해지기 전까지 건조한 계절에 쓰는 에어워셔, 공기청정기랑은 조금 다른데 벤타 에어워셔를 저희는 2개를 쓰는데 그것도 그 프로펠러 같은 거 다 닦아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그 옆에다가 두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톤 터치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게 선풍기였죠. 그러니까 선풍기를 씌워놨던 그 비닐과 노끈을 풀러가지고 다시 이제 난로를 씌우고 에어워셔를 씌우고 그 자리에 놓는 거죠. 아유 참 살림꾼이야 우리 김하나. 우리 난로 10년째 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 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을 이제 반년씩 안 쓰잖아요. 그렇게 넣어둘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있다면은 건전지를 꼭 빼서 그 가전제품의 이름을 써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어디 보관해 두는 것. 그러지 않으면은 건전지에서 누액이 흘러나와서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들 중에 자취를 이제 시작했다거나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러던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자기가 청소 정리를 다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걸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안 해봤으니까. 아주 간단한 대원칙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을 정해두고 가구나 물건 위에 있는 먼지들을 뭐 먼지털이가 됐건 요즘은 더스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쓸어주는 거죠.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접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위에 있는 먼지를 아래로 점점 뭐 책장이라고 한다면은 윗칸부터 아래칸으로 쓸어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다 떨어진 먼지를 청소기를 흡입한다거나 바닥을 닦는다거나 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집을 전체를 청소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 같은 데를 청소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현관문 쪽으로 그 먼지를 쓸어간다. 뭐 요즘은 청소기들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청소를 해 나가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정해두고 하면은 또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하신 분들 빨래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우리가 뭐 음식물 같은 거 먹다가 옷에다가 흘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즉각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방 세제 있잖아요. 뭐 트리오 퐁퐁이라고 하는 그 주방 세제로 그 음식물 묻은 자리를 먼저 빠르게 씻어내고 그러고 빨래를 하면 좋고 그리고 요즘 제가 조금 치트키처럼 빨래할 때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좀 하얀 옷에 누렇게 되어서 신경 쓰이는 뭐 소매 끝이라든가 목선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바를 시자 스프레이 있죠. 아, 모든 곳에 쓰인다는 바를 시자가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는데 이제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몸을 씻는 그렇죠. 거니까 발을 씻는 용도의 세제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좀 독하지 사실. 이제 네. 몸의 다른 부위를 씻어내기에는 좀 독한 세제이지만 어쨌거나 발에 효과적이니까 그만큼 인체의 분비물 중에서 조금 진한 성분들, 뭐 예를 들면 생리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울 때 유용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얀 빨래 빠실 때는 과탄산소다 조금 넣으면은 이제 표백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오늘 제목을 아주 대대적으로 미래로 가는 대청소라고 걸어놓고 대청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물건을 들이거나 내보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근데 이 마음가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도 뭐다? 기세다. 아, 그렇죠. 저희 집의 기세는 10년 만에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라 그러면 안 되지. 아마도 미래로 가는 대청소는 우리 공개방송 지나고 여둘톡 방학을 맞으면 더 본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이번 여둘 애드는 여둘톡을 이제 벌써 3번째로 찾아온 브랜드네요. 그러네요. 디 오디너리 화장품입니다.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하려니까 또 지난 몇 달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사실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내란성 못생김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얼굴에 막 뭐가 나는 거예요. 진짜 심각했었어요, 여러분. 내란성 못생김. 아니, 내란성 못생김이 정말 극에 달해서 근데 사실 내가 거울 들여다보고 막 이럴 여유도 없었지, 그때는. 근데 정말 얼굴 상태도 막 뾰루지 같은 게 되게 심해지고 이러면서 좀 우울했었어요. 근데 이제 넉 달 넘게 지나면서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심신의 어떤 상태도 평정을 되찾으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 광고 브랜드 이름을 던져놓고 나의 이 오디너리 라이프를 이제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감격적이네요. 못생김에서 오디너리로. 그렇지. 자, 톡토로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디 오디너리 화장품을 몇 번 소개를 했었고 저랑 참 잘 맞는 제품을 찾았다. 제 피부 타입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다 했던 제품이 바로 정답! 깜짝이야. 나이아신아마이드. 맞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더하기 징크 1%. 디오디너리 이 제품명이 너무 발음하기도 외우기도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에 붙어요. 그리고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은 화장품에 널리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랑 잘 맞다 싶으니까 또 그때부터 눈에 더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자, 요것의 효과는 저는 일단 지성 피부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건조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특히 코 주변 이런 데가 되게 기름이 많이 끼는 그런 피부입니다. 근데 이런 피부 타입의 사람들은 모공도 좀 넓은 편이고 그리고 블랙헤드가 잘 생겨요.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피부 고민이죠.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제 피부의 피지와 유분을 개선시켜주고 좀 트러블을 진정해주는 그리고 모공을 케어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지성 피부에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선우 씨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써보고는 계속 화장실에서 달려 나왔었잖아요. 나 코 좀 봐! 막 이러면서. 맞아요. 코가 반짝거린다. 저도 디오디너리 광고 처음 할 때 우리 둘 다 베스트로 꼽았던 게 나이아신아마이드였고 저는 복합성 피부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지성 피부에 잘 맞아서 그런지 저는 자주 쓰기보다는 며칠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쓰고 그러면 약간 얼굴이 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팽팽해진 느낌?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을 때 피부가 좀 좋아진 느낌 이런 게 확연히 느껴져서 그때 추천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을 해본 톡토로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루틴으로 요거랑 앞뒤로 연결해서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 조금 더 알고 싶다. 혹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르고 나서 다른 세럼을 뭔가를 곁들였더니 이게 좀 밀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좀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을 써보다가 이번에 디오디너리에서 광고 제안을 해와서 좀 다양하게 나이아신아마이드 앞뒤로 어떤 순서가 좋은지 여러 제품들을 써보고 가장 최적의 순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우 씨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죠. 디오디너리에서 제안해 준 것 중에서 요게 괜찮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근데 피부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넓은 타입들이 이 제품들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말씀을 드렸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쓰기 전에 뭘 쓰면 좋으냐면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까먹을 이름이야. 그렇지. 액티브만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잘 맞는다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써두세요.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 요거는 굉장히 물처럼 맑은 그런 세럼이에요. 디오디너리의 제품들은 어떤 순서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맑은 거 먼저, 그리고 갈수록 끈적한 거. 만약에 뭐 한 3개, 4개 정도를 연결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맑은 제형부터 쓰고 더 끈적끈적한 거를 나중에. 그래서 크림 같은 거는 마지막에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소개할 것 중에 3번째 거는 나는 그렇게 나이아시나마이드보다 더 끈적인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끈적은 아니지만 약간의 점성 같은 게 좀 있죠. 일단은 이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는 굉장히 묽은 그런 제형의 세럼이고 토너 바로 다음 단계에 쓰면 되고 저는 귀찮을 때는 그냥 요거를 화장솜에다가 넉넉하게 적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킨으로 닦아내듯이 그렇게 쓰기도 해요. 저는 선우 씨가 이거 스킨 없이도 쓰곤 한다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좀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에다 그냥 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 발랐었거든요. 나도 그렇게도 해. 근데 그러면 이미 좀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촉촉해진 느낌이 되어서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수분 공급을 촉진해서 스킨케어 성분이 침투를 잘하고 전달력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성분이래요.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랑 같이 썼을 때 나이아시나마이드의 효과가 2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자,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나이아시나마이드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세럼을 뭘 써주냐면 GF 15% 솔루션. GF는 뭐죠? GF는 그로스 팩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장 인자를 15% 함유한 세럼이고 이제 주요 효과가 노화 케어예요. 그래서 뭐 주름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3가지를 토너 후에 또는 토너 없이도 요 3가지를 순서대로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저는 사실은 선우 씨가 이 순서를 발견하고 이 어려운 이름을 막 이렇게 조합해서 써 이렇게 권해줬을 때 뭐가 복잡하고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김하나는 바로 이탈하죠. 나는 안 할란다 이러고. 그래서 선우 씨가 또 이번에도 매직으로 써줬어. 1번, 2번, 3번을 써줬죠. 약간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를 위해서 비디오 사용법을 쓰는 한석규의 마음으로 화장품에다가 매직으로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쓰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써봤는데 제가 피부 결의 변화라든가 이런 데 무딘 편이지만 이거 뭔가 꽤나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 이거는 굉장히 물처럼 묽은 그런 제형이고 이걸 발랐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 효과가 좋아져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조절을 해주고 유분을 조절해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GF 15% 솔루션을 바르면 이거는 주름을 케어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좋게 만들어줘요. 요거를 순서대로 쓰면은 얼굴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팽팽해지는 느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줘야 되는 거지. 저는 근데 나이아시나마이드만 썼을 때 이게 피부가 반짝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얼굴이 조여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기보다는 가끔 한 번씩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3가지를 같이 썼을 때는 오히려 이 그런 조여지는 느낌 같은 것보다는 피부는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더 편안했어요. 그래서 더 좋았거든요. 들으시는 톡토로님들이 약간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말인데
저는 조여지는 느낌, 얼굴이 약간 건조하게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쓸 때는 약간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쓸 때는 그게 없이 편안했어요. 아, 그래요? 네, 효과적으로 이 거울을 봤을 때 피부가 진짜 좀 좋아진 느낌이 드네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긴 했지만 너무 당기거나 조이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뭘 해도 양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적절하게 쓰시면 어떤 과하게 조여지는 느낌 같은 것 없이 피부가 제가 이 화장품 용어에 그렇게 해박하지 않아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뭐가 되게 좋아졌구나. 반짝이고 윤기나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긴 할 거예요. 맞아요. 한번 본인한테 맞는지 이 세 가지 제품을 저한테는 이 루틴이 참 좋았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 한 개만 써봤다가 또 이렇게 두 개를 써봤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실험을 하면서 본인의 피부에 최적화된 그런 습관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써보시고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다거나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써보시라고 좀 부담 없이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디오디너리가 이제 성분에 집중하는 그런 합리적인 임상 스킨케어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는 100ml 용량이 18,300원.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굉장히 저렴하죠. 30ml 용량이 8,700원. 그리고 GF 15% 솔루션 제품은 30ml 제품이 24,600원. 이어서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아요. 이 조합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오디너리에서 여들톡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합니다. 디오디너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서 배송 메모란에 앞쪽에다가 제일 처음에다가 여들톡이라고 써주시면은 특별한 선물을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송이 나가는 4월 22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4월 28일까지 주어지는 혜택이니까요. 주문하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 메마름이들은 제가 늘 잘 쓰고 있는 제품 아시죠? 디오디너리 립밤 주문할 때 한번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곁다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들톡 102화 컴플렉스를 다루는 법 편에서 또 제가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에 대한 간증을 아주 환희에 차서 털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소개 이전에 여러분,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에 조승리 작가님, 여들톡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그리고 먼토로라는 이름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는 톡토로시죠. 조승리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나 씨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죠. 네,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책의 편집자님도 톡토로님이십니다. 여들톡 109화 삶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 조승리 작가 인터뷰 편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여행기와 또 다양한 조승리 작가님의 기억과 경험 같은 것을 다룬 또 한편의 매력적인 에세이입니다. 추천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승리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쓰기 시작한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큰 축복이다. 부지런한 독서가이자 지치지 않는 여행자인 그는 그를 통해 우리의 견문을 넓혀준다. 견문이란 말에는 볼 견자가 들어가는데 볼 수 없는 조승리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 잊지 못할 장면들이 마음속에 선명히 나타나니 참 신기하다. 하긴 이것이 바로 좋은 글이 해내는 일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일. 한 편 한 편이 모두 단편 소설 같다. 강렬한 이미지, 아픔, 유머, 끈끈함과 헛헛함이 깊은 감정으로 엉겨 있다. 수박의 달콤 짭짤한 맛 같은 글들.
조승리 작가는 끊임없이 여행한다. 그것은 세상 곳곳으로의 여행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억과 내면으로의 여행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을 따라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세상을 많이 보고 다녀요. 그리고 당신이 본 세상을 글로 써요. 나는 조승리 작가가 보는 세상을 계속 따라가며 읽고 싶다. 이 추천사를 들으니까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읽으면서 조승리 작가님의 글에서 느꼈던 그런 매력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 책도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이 책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승리 작가님이 5월에 스페인 여행 가신다고 들었는데 또 그 여행을 다녀오시면 얼마나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고 또 글감이 쌓여서 돌아올까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144화 김탁구의 생애 첫 탁구대회 경험담을 너무나 많은 톡토로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톡토로 여러분, 저와 예선에서 붙었던 저를 패배시켰던 양모 씨께서 희망부 우승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진운이 너무 안 좋았어. 우리 선배들이 하나씩 게임이 준결승이었다고 생각해. 진짜 그러네요. 뭐가 진짜 그래요.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가시두더지 학사님의 댓글입니다. 탁구대회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그 와중에 언니들이 말하신 티셔츠 효과가 너무 공감 가서 듣다가 이어폰을 잠시 빼고 한참을 웃다가 다시 들었네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저도 이번에 10km 마라톤을 나갈 때 평소 입던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 보고 기가 팍 죽었거든요. 다들 어찌나 화려한지 제 색을 모두가 흡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록도 평소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어요. 크크크. 그리고 수영도요. 첫 수영 갔을 때 완전 무난한 수영복을 입었는데 어느 날 큰맘 먹고 초보지만 화려한 수영복을 입은 날 처음으로 3번째 순서로 수영을 했습니다. 꺄 하셨네요. 수영복 정말 그런 거 있죠. 수영모, 수영복이 화려할수록 잘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탁구대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 회 초반에 말씀드렸던 눈알 굴리기 수면법. 트레토로님이 전해주신 그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를 수동으로 하는 그 수면법에 대한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산토로님께서 출퇴근하면서 듣는데 신호 걸렸을 때 래피드 눈알 이야기가 나와서 따라하다가 운전 중에 잠들 뻔해서 혼자 빵 터졌어요.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잘 때도 해봤는데 누워서 양쪽으로 눈알을 굴리는 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꽤나 어려워서 이게 되겠나? 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다가 아침 엔딩입니다. 숙면 꿀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스포티파이에서 도리토로 님도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인면이 힘들어서 하나 작가님 말씀 듣고 눈 굴리기 기술을 써봤는데 정말 잘 통하네요. 저녁에 차를 많이 마시고 잤는데도 화장실에 가려고 깨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한테도 전파했더니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자려고 누우니 눈 굴리기 하자고 하네요. 저도 좋은 걸 좋다고 말해봅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야울님께서 전 눈알 굴리기 해봤는데 정신 차리니까 아침이 됐어요. 뭐지? 효과가 없는 것 아침. 다들 마음 먹으면 잠들 수 있는 상태가 되셔서 정말 굉장히 모두에게 복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좋은 게 중간에 잠이 깨버리잖아요. 화장실에 간다든가 해서. 그럴 때 다시 침대에 누울 때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잠이 못 들어서 아침까지 꼬박 새버리면 어떡하지? 또 몇 시간씩 누워서 계속 뒤척뒤척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은 잠이 다시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눈알이라도 굴려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정말 청할 수 있는 방법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더 당겨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능동적으로 잠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주는 어떤 유능감,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안정감 이런 게 있네요. 맞습니다.
봄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성장물 광희는 쉴 새 없이 웃다가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이번 화였어요. 특히 희망부라는 이름과 다음으로 희망부 출전자에게 이 충고를 전해줘 라는 선배님의 말씀. 영화 하나 뚝딱이다. 그리고 밥벌이, 살림, 공부, 취미 등 어떤 부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모두의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탁구의 일기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스포티파이의 이응토로님께서 김탁구의 멋진 도전! 그 와중에 박수치다 걸린 선우 작가님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옷차림 이야기가 웃기면서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필라테스 다닐 때 같은 걸 느꼈거든요. 레깅스가 화려할수록 과감한 노출의 상의 차림일수록 실력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오전 수업에 화려한 레깅스를 신고 참석하시는 주부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늘 그림자처럼 무채색의 운동복을 입고 다녔었죠. 간혹 화려하지만 허당인 분도 계셨습니다. 크크크. 운동복도 기세다. 하지만 이걸 듣는 지금도 저는 위아래 까만 운동복을 입고 헬스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팟빵의 봉다리지님의 댓글을 읽어볼게요. 출장 다녀오는 길에 김탁구 언니 탁구대회 나갔다가 티셔츠에 압도당한 이야기 듣고 잠시 멈춰서 댓글 남겨요. 저는 작년 초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때 초대하고자 연락드렸던 이제는 전 탁구 대표팀 트레이너 톡토로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었죠. 맞아요. 으아, 우리 김탁구 언니 티셔츠 제가 빨리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다음 대회에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대표팀이 입었던 유니폼 등판에 KOR 가슴에 태극기 박혀있는 거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티셔츠 보낼 거야. 언니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작년 말 제리코 레서피 방문해서 백지혜 작가님께 다음 방문 때는 탁구 유니폼들을 좀 챙겨서 망타클 멤버분들에게 드리겠다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하셨어요. 아니 이런 미천한 실력으로 파리올림픽 탁구 대표팀이 입었던 유니폼을 감히 입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왜 축구 팬들도 다 뛰어난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입는 거지 뭐. 그 축구 팬들이 지가 축구를 할 때도 그럴까? 응원석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입는 거 아닐까? 부담의 힘으로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심주인님께서 제가 그 주원농원 얘기를 하면서 배 하면 어딥니까? 라는 하나 작가님의 물음에 러브핑코라고 대답한 배찬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배도 있고 그 배도 있죠. 도롱도롱 포포로님의 질문입니다. 저 혹시 스포티파이로 여둘톡 들을 때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유유 하셨어요. 스포티파이는 에피소드별로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은 없고요. 그 여둘톡 자체에 별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둘톡 에피소드 소개가 쫙 뜨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5점 만점에 4.9점이네요. 764개의 리뷰가 별점 평가가 있는 건데 톱니바퀴 옆에 점 3개를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평가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별점을 5개 주시면 되겠죠. 아무리 찾아도 발견 못하신 이유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지금 팟빵으로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트, 별점 평가 후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탁구의 생애 첫 탁구대회 참가기를 듣고 각자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 대회 참가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풋살을 하고 있는 톡토로들이 여러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의 메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톡춘문예에서 풋살 이야기를 했던 강서구 정토로입니다. 하나 언니가 탁구 경기를 한 그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썬데이 풋볼 클럽 여성 풋살팀도 인생 첫 풋살 대회에 나갔답니다.
요즘 여자 풋살팀이 정말 많아지면서 잘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초보팀들이 첫 대회에 나갔다가 큰 좌절과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팀 첫 대회는 꼭 초보자만을 위한 대회를 나가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딱 맞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진행 방식은 풀리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은 두 팀이 서로 붙어서 이긴 팀만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 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리그 방식은 상대 팀들과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붙어서 거기서의 성적을 결산하는 방식인 거죠. 토너먼트는 결과가 빠르게 결정나지만 풀리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다양한 팀들과 모두 붙어볼 수 있는 여러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선전에서 저희 팀은 1승 2패로 3등조에 들어갔고 3등조 최종전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비슷비슷한 실력을 갖춘 팀들이 모여 매회 쫄깃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팀들과 함께 경기한다는 것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해볼만 한데? 라는 마음가짐이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선수들을 용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넘게 진행했던 친선 경기에서 단 2승뿐이었던 저희 팀이 이번 대회에서 2승 2무 1패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키워낸 선수들을 경기장에 내보내는 건 숙제검사를 받는 기분 같더군요. 자식을 풋살장에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돌아와 다시 열심히 연습해보자며 씩씩거리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대회에서 돌아와 풋살에 전혀 관심 없는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우리 팀 자랑을 하고 있다며 대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단체 카톡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뒤풀이에서는 이전보다 깊이가 다른 풋살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던데 그들은 또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다들 양 무릎이 까지고 멍든 모습이지만 다 큰 어른들이 천진난만하게 신나하는 모습이 귀엽고 대견하고 인생 첫 대회를 이렇게 잘 마치고 온 우리 팀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네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저랑 풋살장에서 풋살하자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번 대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1승을 하고 우는 선수분과 그 옆에서 같이 눈물을 훔치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감독님.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도 경기장에 와서 팀 경기 영상을 찍어주던 선수분. 남편과 남자친구 군단들의 응원.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려오신 엄마 선수분. 올해 환갑을 맞이한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선배님들의 경기 출전. 초보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무료로 협찬을 해주신 여러 브랜드 대표님들 등등. 자주 감동받고 자주 행복했던 썬데이 풋볼 클럽의 인생 첫 대회를 지난 탁구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복귀해봅니다. 그리고 김탁구 씨의 행복한 탁구 생활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야, 이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진이랑 영상도 여러 개를 첨부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신나는 기운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참 곳곳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공유를 해드리자면 어떤 종목의 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를 무슨 리니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풋살이면 풋리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어린이는 당연히 미숙하고 서투르다라는 전제하에 어린이의 리니를 초보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풋린이라는 표현은 대신에 풋살 초보자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어제 청주 독서대전에서 만났던 용용토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늘 목소리로만 만나 뵙던 언니들을 청주 독서대전에서 직접 뵙고 온 톡토로 용용토로입니다.
아기를 육아 중이라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는 천안에서 청주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언니들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강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어휴, 아기를 두고 내가 청주까지 어떻게 가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연이 열린 오창 호수 도서관이 저희 집에서 30km 정도 거리더라고요. 1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출산 후 도로 연수를 받고 조금씩 차를 몰기 시작한 초보 운전자로서 한번 가볼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운전을 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이 이동 가능성이 미치도록 짜릿했는데요. 사실 운전을 시작할 용기는 바로 언니들에게서 얻은 거였습니다.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를 들으면서 늘 겁만 냈던 운전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고 실제 운전 연수를 시작하기 전날에도 다시 그 에피소드를 들으며 긴장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듯 제 운전의 시작에 언니들의 공이 정말 큰데 그렇게 배운 운전으로 언니들을 보러 가다니 이 무슨 운명의 데스티니인가요? 비록 처음엔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뿐히 다녀오려 했지만 지난 설 귀경길에 여둘톡 과자 특집을 듣고 언니들에게 내적 친밀감을 느낀 남편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결국 우리 가족 모두가 독서대전에 총출동하게 되었네요. 이옥선 작가님의 이론에 따르면 좋은 남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언니들을 보러 가는 길만큼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싶어서 남편과 아기를 뒷좌석에 태우고 청주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강연은 누구나라는 신청 자격에 용기를 내 아기와 함께 가기로 했지만 작가님들과 청중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울지 않았지만 때로는 신이 나서 때로는 짜증이 나서 아 소리를 냈고 그때마다 저도 남편도 당황해 쪽쪽이를 물리거나 아기를 안고 강연장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아기가 제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어도 아기띠를 메고 강연장 문가와 복도를 서성여도 언니들과 이옥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강연장 뒤편에서 너무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 나중에는 작가님들 얼굴을 뵙기 죄송할 지경이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사인을 받을 때 아기가 소리 내도 괜찮다며 귀한 존재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고 아기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달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지네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니들, 지난 3년간 여둘톡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삶은 조금 더 다채로워졌고 저는 그런 제 현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니들은 지금 그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니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간직하던 마음을 실체를 갖추어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청주 독서대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청주는 이제 언니들과 이옥선 작가님으로 기억될 거예요. 아주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용토로 드림 하셨어요. 아기와 용띠 띠동갑이어서 이렇게 용용토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하나 작가도 용띠입니다. 뭔가 재치 있는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왜 용트림 티셔츠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건지. 맞아요. 10개월 아기랑 같이 오셨고 사실 아기가 좀 칭얼거릴 때마다 너무 빛의 속도로 아기를 안고 복도로 나가시더라고요. 남편분과 번갈아서. 근데 그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강연자로서 아기 칭얼거리는 소리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장소에서 북토크를 해보면 그날 좀 피곤하시면 조는 분도 계시고 되게 눈에 띄게 핸드폰을 보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기가 칭얼거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이 어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정도 아기가 내는 소음을 좀 같이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편안하게 북토크를 할 때는 아기가 있고 아기들이 칭얼거리거나 소리를 내는 것은 더 정겨운 분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엄마들한테 나가실 필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어제는 이제 10개월 아기부터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이,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이들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와주셨는데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지루했을 수 있을 강연을 또 같이 동석해서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 톡토로 투게더에도 또 우리 어린이 톡토로들이 얼마나 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양육자들도 이런 식으로 바람을 좀 쐬어야죠. 어제 청주 독서대전에 다녀와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도 매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5화는 미래로 가는 대청소, 책 정리, 옷 정리 편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는 디오디너리의 멀티 액티브 딜리버리 에센스, 나이아신 아마이드, GF 15% 솔루션, 어려워. 이 3종 세트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배송 메모에 여둘톡 써서 특별 선물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톡토로 투게더 3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